왕조의 지배층에서 처가살이에 대한 비판이 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성리학을 통치념으로 채택한 조선 왕조는 모든 생활 풍습도 성리학적인 윤리에 따라 바꾸려고 했다. 홀례도 예외는 아니었다. 처가살이 풍습을 바꾸기 위해 왕실이 직접 모범을 보이는데 세종 17년 숙신옹주의 결혼이 친형으로 치러졌다. 친형은 신랑 집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시집살이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대부가에서 남자 집에서 직접 모든 혼인의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걸 꺼려 했었어요. 여자 집에서 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경제적인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정착이 안 돼요. 국가에서는 모범으로 왕실에서 계속 친형으로 혼례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대부들한테까지 이게 들어가게 되는 데는 한 200년 그런 세월이 걸리거든요. 사임당이 결혼 후에도 오랜 세월 친정에서 살았던 것은 당시로선 무척 보편적인 일이었다. 어린 율곡의 손을 잡고 서울 시댁으로 향하던 사임당은 대관령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리고 오래도록 친정어머니가 계신 정든 고향집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다고 한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사임당은 비로소 친정을 떠나 시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겉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 또 이 뒷간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아마 이런 말들은 조선 후기에 나온 말들일 것입니다. 신사임당이 살았던 16세기에 이 남자들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이 공부와 벼슬살이로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 율곡도 틈만 나면 처가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율곡조차도 이 처가살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조선의 여성들은 고된 시집살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임당의 경우도 결혼 생활 30년 중에 20년은 친정에서 보내고 이 40이 다 된 나이에 시집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시집살이가 그리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결혼 제도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취재팀은 건국대 박물관에서 조선시대의 재산 상속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찾았다. 재산 소유하신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자녀들이 문서 이름은 분재기. 말 그대로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가를 적은 기록이다. 길이가 무려 2m 50cm가 넘는 이 분재기는 율곡남매의 분재기. 아버지 이원수가 미처 재산 상속을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7남매가 한자리에 모여 재산 분배를 의논한 것이다. 당시에 이제 경국대전의 예를 따라서 앞부분에는 보면 이제 시묘라든지 제사를 위한 재산들을 먼저 큰형이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부터 큰아들,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일녀, 첫딸, 그 다음에 이자,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율곡의 형제는 4남 3녀로 모두 7남매. 재산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보자. 차남과 차녀 그리고 율곡의 경우 노는 모두 8두락씩 나눠 가졌다. 한 두락은 약 200평, 결국 1600평씩 나눈 것이다. 게다가 수확량도 고려했는데 8두락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량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노비는 모두 15명씩 균등하게 분배했다.
조선시대의 재산 상속은 남녀 차별이 없었던 것일까? 취재팀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전통이 남아있는 안동 하회마을에 또 다른 분재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해 류성룡의 종가인 충효당엔 대대로 전해오는 분재기가 하나 있다. 현재 충효당을 지키고 있는 13대 후손 류시주 씨는 취재팀에게 그 분재기를 보여주었다. 분재기는 율곡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대학자 류성룡의 형제들이 재산 상속을 받은 기록이다. 자녀 중 영의정 류성룡의 이름은 두 번째에 적혀 있다. 이남 삼녀 중 둘째이기 때문이다. 오남매는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은 양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둘째 딸은 이윤수의 처라고 적혀 있다. 결혼한 딸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음을 알 수 있다. 재산의 내용은 노비와 전답으로 주목할 점은 수확량을 적은 대목이다. 반열두락의 수확량 15부 3속. 3속은 볕단을 가리킨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작은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재산 분배는 경국대전에 그 기준이 명시돼 있다. 평분,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또 시집온 여성이 자식 없이 죽은 경우 그 여성의 재산은 본가로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했을까? 류성룡 가문의 분재기에서 취재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남매에게 재산을 상속해준 사람은 어머니 김씨. 남편과 별도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 부인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여러는 80을 넘기 사셨는데, 예, 그건 한 70, 한 7, 8세, 한 그건 80이 가까웠을 때 이걸 생시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세. 조선시대의 여성이 남편과 별도로 재산권을 행사한 이에는 신사임당의 어머니 이시부인의 분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녀가 이제 사임당이죠. 예. 외동딸인 이시부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생전에 이시부인의 재산은 전답이 15만 평, 노비가 150여 명에 이르렀다. 지금 현재 이씨 분재기라고 지금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사임당 5자매 분재기는 1541년도에 사임당의 어머니, 그러니까 율곡선생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생전에 5딸에게 그 노비를 상속한 그런 분금 문기가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로 낡고 헤어졌지만 내용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자녀 이난수의 처는 신사임당을 가리킨다. 사임당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노비는 총 34명. 노비의 이름은 물론 나이와 누구